구독, 좋아요. 네, 이주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기사 제목들 뽑아지는 거 보면 700조 원 넘었다. 네. 이 방대한 이 국가 재정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신문에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추경 얘기 나왔을 때 네. 페네마이크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안 좋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사실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지금 네. 뭐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 추경을 한다라는 것은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민생지원금을 또 뿌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뭐 민생지원금 줘서 경제가 과연 살아났냐라는 겁니다. 이번에 데이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효과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미봉책일 뿐이다. 그럼 이번에 또 네. 추경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요. 돈을 빌려오는 건데 네. 그걸 담보를 뭘로 할 거냐면은 어쨌든 국채예요.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돈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뭐 주식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든 세금 끌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추경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군가 사주겠죠. 네. 사서 거기서 돈이 들어와야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또 추경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사실 저는 그 긍정적인 뉴스들 굉장히 좀 약간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작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일단 이 기사 볼까? 이게 네. 한국경제 기사거든요. 근데 제목부터가 내년 예산이 728조로 사상 최대다 네. 하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기대를 담아주는 거죠. 바로 적극 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 이게 2022년에 6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한 지 4년 만에 700조 원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54조 7천억 원으로 8.1%로 역대 최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국 경제가 저렇게 적극 재정으로 성장을 이끈다고 하는데 적극 재정으로 성장 이끌어집니까? 지금 저거를 돈을 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텔 경제학을 자꾸 실험 대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풀었던 이유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낮춰놓고 푸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끌어올린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돈을 풀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포퓰리즘 방식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중국은 저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걸 못 따라가는지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돼서 미국이 지금 AI 기술이 뛰어나고 빠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갈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뭐 AI 육성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엔비디아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기술력 자체가 엄청 뒤처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든 뭐 대만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또 팔려나가는 인재들 맨날 뭐 우리나라 똑똑하신 분들 제가 만약에 그런 정말 뛰어난 엘리트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돈 더 준다고 하면 가버리고 또 중국에서 돈 준다고 하면 가버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인력들 이탈들을 막으면서 내실을 다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지금 뭐 서민 경제가 살아야지 다 산다 이런 취지로 그쵸. 민생지원금 하는데 그러면 전기료는 왜 올리고
그 주식하는데 세금은 왜 걷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돈 뿌려놓고 지금 세수 부족하니까 세금 걷는다 그러고 그럼 추경한 거 또 부족하면 또 걷을 거예요?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뭐 건보료 인상한다던가 국민연금 인상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뭔가 저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돈을 무작정 풀어가지고 성장하는 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좋아하는 게 마중물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마중물이 뭐죠? 그러니까 그 펌프 막 물 나오게 할 때 네. 농촌 가면 걷다가 이제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막 이제 막 쏟아지게끔 하는 어떤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재정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거다. 이제 이런 건데 도저히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저렇게 추경을 하고 돈을 풀어서 네. 돈이 그 경제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현대차 보십시오. 이번에 자동차 2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은 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0% 이렇게 적게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노란봉투법 통과시켜가지고 그 현대차 노동자분들 또 파업한다 그러죠. 그럼 이게 기업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데 지금 정부는 법인세 올리고 뭐 주식 투자 그 세금 걷고 그쵸. 대주주 양도세 또 네. 억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면 저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잖아요. 일본은 계속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수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절대 내수 경제로 기업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들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꾸 기업들 억제해가지고 세금 네. 거들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예산에 들어간 게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2026년 예산안에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아동수당 연령 상한, 뭐 기초생활보장 확대, 대중교통 정액 패스, 뭐 지역화폐 지원금 이런 게 다 그 보편복지 공약이 대거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건전재정의 뚝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결국엔 이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는 거예요. 저게 사실 지금 되게 이것도 사실 뜯어봐야 되죠, 그죠? 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네. 내용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빚 탕감해 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니 도대체 빚을 못 갚은 건지 안 갚은 건지 노력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빚을 왜 탕감해 줍니까? 저는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자본주의 시장에 네네. 의거해서 지금 돌아가는데 네. 빚을 뭐 물론 사정이 있어서 당연히 못 갚으신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냥 그들이 개인적으로 빚진 거를 왜 탕감해 줍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지 차원으로 저런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게 다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뭐 사회적으로 약자여서 뭔가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복지가 아닌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면서 서민들을 살린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1, 2차 추경해가지고 35조 원 넘게 재정을 이번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뭐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뭐 말씀 주셨어요. 0.9%인가 경제성장 발표 전에 결국 1% 달성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게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이런 게 계속 꼬리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네. 결국에는 세금 더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돈을 또 어디서 뭐 어디 가서 중국에서 돈을 빌려올 겁니까?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국고 채우려면은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은 뭐 쓰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쓰는 돈을 줄이는커녕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저렇게 돈을 만들어 오면요, 결국엔 그 빚이 화살이 결국엔 어디로 돌아가냐? 다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이야 그렇죠. 지금이야 뭐 조금 올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럼 당연히 뭐 세금을 좀 올릴 수도 있지, 정권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씩 쌓여 보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건보료 올리고 국민연금 올리고 전기료 올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이제는 살아갈, 안 그래도 빠듯한데 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일반 서민들이 정말 더 살아가기 힘든 그런 나라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서 뭐 소주성 그랬는데, 이재명은 쿠폰주도 성장 아니냐 해서 쿠주성 그래요? 쿠폰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꾸 막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성남시장부터 얘기했었던 뭐 지역화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호텔 경제학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부터 나온 발상이 지금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생각을 자꾸 왜 나라에다가 테스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건데,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고위급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 바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뜬구름 잡는 소리 뭐 처음에 막 그 뭐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뭐 그 자본시장법 위반하면은 뭐 폐가망신 시켜준다고 했더니 지금 김범수 카카오장 1심에서 15년 때렸는데 과연 이춘석은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부동산 그 대책 발표하기 전에 그 장관 후보자들 자녀들한테 아파트 갭 투자로 해갖고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와서 막 이춘석 같은 의원들 나오니까 꼬리 자르게 해버리고 그러면서 말 돌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특검으로 포커싱 맞춰놓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게 딱 보시면 기사 내용들을 보면요. 다 이렇습니다. 막 되게 좋은 식으로 포장되는 기사들이 많아요.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아닙니다. 한숨 돌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숨만 돌리고 돌아오면은 화살 꼽힌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갈 생각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HD 현대그룹이 지금 그룹들을 합병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HD 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 합병 공신했었고, 이제 엊그제 나온 게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 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인데, 마스카 프로젝트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는 거죠. 지금 HD 현대는요. 마스가. 미국 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수주장고와 실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된 거를 이제 가서 미국에서 풀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이게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거 다 이제 합병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미국에서 상장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1차 쿠폰은 받았고 2차 쿠폰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사실 저한테 많아요. 그리고 보수 성향인 이 중노년층인 분들도 저한테 이재명과 민주당을 막 욕하다가도 그래서 2차 쿠폰은 언제 나오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게 약발이 있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요. 그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소비 쿠폰 이제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급 대상을 어느 경우엔 제외키로 하는 뭐 이런 이 세부 기준 지금 마련 중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뿌리는 겁니다. 쿠주성인 겁니다. 저게. 그렇죠. 계속 일단 표심 관리하는 거죠. 이번에 이춘석 의원 때문에 좀 약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약간 또 지지도 떨어지니까 살짝 또 카드 꺼내가지고 또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진짜 이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는 그냥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는 이 빚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넘어서서 그쵸. 그렇게 세금을 다 올려버리면요. 다음 정권 바뀌어도 그거 떨어뜨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하시는 분들 아실 건데요. 야식을 많이 먹으면요. 위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식하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요. 조금만 먹으면 배에서 자꾸 밥 달라고 자꾸 아우성합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찌고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계속 추경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면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걸 가지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져 버린 그런 커져버린 상황에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줄인다. 네. 못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돈을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버시다가 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것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주호 경제평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시장부터 해서 그 경제 전문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그러니까 국내 경기 부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소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투자가 부족한 게 더 큰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 투자 이제 이런 거에 일단 포커스를 되게 두고 계신 거잖아요. 네. 투자가 부족한 것이다. 뭐 투자도 투자인데 기업들이 지금 네. 수출을 잘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네. 지금 그게 역할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면 뭐 합니까? 네. 뭐 세금 어떻게든 뭐 15%면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있는데 그쵸. 이미 지금 현대차는 미국에서 뭐 도요타에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해줘야지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인데 지금 관세 협상도 그렇고 한미회담도 그렇고 다 기업인들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투자한다라고 그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가서 야 우리 여기다 투자할게 이거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정부가 잘한 겁니까? 정부가 기업들을 돈을 벌 수 있게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뭐 돈 투자는 못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업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금 네. 날리는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정의선 회장님이어도 자꾸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대차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룹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로봇 산업을 우리나라가 무대가 아니라 지금 정의선 회장은 미국을 무대로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게 손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이니 뭐 상법 개정안이니 뭐 각종 그 반기업법이라고 이제 하는 그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삼았고 막 미국으로 그냥 이사를 가는 거네요. 미국으로 투자가 아니라 그냥 미국으로 이사 가는 거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갈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이 상태가 지속되면요. 네. 사실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지금 캐파 증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공장 짓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하는 거는 GM이랑 협력해서 네. GM이랑 협력해서 공동 개발해가지고 세금 없이 팔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GM이 있는데 한국 거의 철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뭘 사업을 해서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하다가도 그런 기업에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오히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만듭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전에는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결국에는 많이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다가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건데 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협정 과정에서 합의문도 안 나오고 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 미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고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시 한국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국으로의 그 이전도 잘 안 되게끔 하려고 최대한 우리 거로 다 만들려고 미국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화시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협정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을 미국이 사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나라입니다. 서비스업이 미국의 근간 산업이에요. 네. 근데 그 서비스업 말고 제조업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GDP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줘도 제조업에서 그런 약간 생산직에서 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미국이 지금 제조업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술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서비스업으로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지금 이 제조업을 미국 안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미국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는 발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꾸 미국에서 뭘 투자해라. 지금 원전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이 원전 지어달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뭔가를 다 해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가지고 갖고 오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미국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자가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어떠한 협상을 한들 트럼프 대통령 뜨뜻무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우리나라 돈 많은 기업들 회장님들 달고 가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네.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돈 쓴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래 뭐 미국에다가 처음에 4,500조 정도 4,500달러 투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투자가 9천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가가지고 회장님들 가셔가지고 다 거기서 우리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게 보여지냐면 셀트리온도 지금 얼마 전에 1112 공장 인수를 했어요. 네. 미국에다가 CDMO 공장 만들려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도 지금 미국 영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거면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미국에다가 뭘 짓고 그러면 생산 거점을 조금씩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성장, 뭐 물론 성장할 수 있죠. 기업만 딱 봤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공동화가 되고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거는 미국으로 네. 다 투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는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번 소득의 대한민국 이전도 쉽지 않다. 사실상 이거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화 되고 있는 거다. 이거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천, 박스권이죠, 지금. 네, 5천 간다 그랬죠? 네. 근데 코스피 보면은 3,200만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가 3,200 넘어서 못 간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3,200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대만이랑 중국은요, 증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원래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요, 그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된다. 이게 기본 공식인데 네. 지금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있고 뭐 중국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고 일본은 사실 논외고요. 일본은 네. 선진국이니까. 근데 어쨌든 신흥국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박 터지게 싸워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예요. 외국인들 생각에. 왜? 내수 경제가 좋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중국 때려도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 살 바에 그냥 중국 주식 사자. 중국이 오히려 더 많이 돈 벌지 않겠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기사도 그러면 그런 네. 걸 보여주는 건가요? 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에서 8개가 중국 관련 ETF라는 겁니까? 네, 저게 우리나라에 네. 중국 ETF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ETF도 있지만 네.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 주식을 사기가 그 직접 그 나라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예를 들면 KB증권이나 키움증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연 시간도 있어요. 막 15분 지연이 있고 막 체결도 네. 그 단일가 체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좀 내가 수월하지 않기 네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이 ETF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코스피 부진한데 중국 ETF는 잘 나간다. 이게 저거를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저런 것들을 사는 거죠. 차라리.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못 올려요. 미국이랑 금리 차를 줄여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넣어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화가 올라가야 돼요, 가치가.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 야, 그러니까 국내 입법 리스크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거 저거 국회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증권 거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민주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거든요. 네. 그 상법 개정안 이게 지난달에는 이제 1차 개정 하고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또 이게 개정된 건데 차이가 있나요? 1차 상법 개정안하고 2차 상법 개정안? 뭐 일단 네. 크게 차이가 없고요. 지금 3차가 관건이에요. 어. 3차가 뭐가 예정돼 있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거 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시켜가지고 주주환원 시키겠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개미 투자자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집니까 그걸 하면? 그거를 했을 때 꼼수 안 부리고 소각하면은 괜찮은데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기업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수가 많은 네. 삼성 그룹주들은 유통 주식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지금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통 주식수가 적어요. 그러면 그 자사주를 소각시키면은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업들을 또 이것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 네.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들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반대로 접근하면은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던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은요. 그러면 목소리가 더 강해지죠.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이라던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방해를 해버리면 소액주주들도 의견을 내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기업들을 정부에서 지배하려는 간접적인 그런 목표 의식이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코스피가 좀 후끈 달아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 많이 했냐면 올해는 일단 국장이다 미장이 아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또 그 말이 또 뒤집어졌어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하세요 그냥. 저는 솔직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말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네.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3,300도 못 넘을 것 같아요. 아. 네, 5,000은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코스피 5천 뭐 위원회 어쩌고저쩌고 막 특위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질 거면은 코스피 5,000 갈 거면 네. 이춘석 같은 사람이 없었어야죠. 지금 그들은 이미 다 뭔가를 하려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주호 경제평론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